영어, 세계와의 소통의 매체로서의 중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보편화되기 전 그 시대에는 문자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죠.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연스럽게 단어 암기와 문법을 통한 번역의 주가 되었죠. 하지만 비행기, 유튜브, 메타 등등 기술의 발달로 이젠 세계화가 됐어요. 이 세계화가 나온 것은 영어가 번역 위주에서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주가 되는, 이것도 주가 되는 시대가 왔죠. 번역 위주 수업만 들었던 분들은 야, 이거 쓸모없는 영어였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번역 위주였던 시대는 당연히 해외에 나갈 일이 없을 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세계화가 되었고 리스닝과 스피킹이 당연히 그 주가 되는 시대가 왔죠. 번역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리스닝 훈련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꼭 회화를 하신 분들은 말하고 스피킹만 연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리스닝은 반드시 독해와 함께 해야 해요. 물론 독해에 대한 불신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리스닝만 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휘와 어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또는 어휘라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독해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닝만 하고 있다면 이건 실패예요. 반드시 독해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의 독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독해 방법은 주로 구문 독해를 의미하잖아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초급 영어 또는 초중급까지는 초중급을 합친 거예요. 중급도 안 됩니다. 초급 영어 또는 초중급까지는 회화 위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급 또는 그 이상으로 가고 싶다면 반드시 독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환경이 영어에 노출될 빈도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고 미국인과 실전 토론을 통해서 깊은 언어적, 영어적, 내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의 초급 회화는 그냥 책이나 하나 보면 끝나는 정도로 따로 학원에 가서 연습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은 노출인데요. 노출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리스닝이 가장 쉽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노출되기가 언제라도 가능해요. 독해는 그에 비해서 약간 제한적이죠. 그래도 독해는 조금씩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독해가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면 리스닝에도 도움이 꽤 된다는 얘기죠. 물론 리스닝에도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막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자, 경제의 세계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영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왜 우리한테 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세계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가 필요 없다면 영어를 배울 필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도 영어도 다 세계화의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겠죠. 경제도 세계화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 이와의 편입 영어 시작해 볼게요. 이걸 뭐 선택하신 분은 뭐 경제학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See the paralyzing effect of pandemic devastate economics worldwide. 자, paralyzing 그 마비된 효과. 그 팬데믹에 우리 있었던 그 팬데믹 아시죠? 팬데믹에 이 뭔가 다 마비된 그런 결과 devastating 뭘 파괴했습니까? 거의 경제를 세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About the future of globalized economy. 피폐화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글로벌라이즈 세계화된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말씀 빌리브데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Return to status quo. 현 상태로 돌아가는 건 in order 뭐 순차적으로 갈 것이란 거죠. Now that the worst crisis has passed. 그런 위기의 최악의 위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in order 순서대로 이제 당연히 현 상태로 가겠죠. 라고 믿고 있지만 others have called for significant reform. 또 다른 이들은 call for 뭘 요구합니까? called for
상당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그리고 이코노미 엔게이지먼트,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협력에 관해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ensure that 뭘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거죠. Such economic crisis, 그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never happens again, 다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Your own thoughts of issue, 이 이슈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will likely differ, 아마도 다를 거예요. Significant whether you align more with a globalist or protectionist views. 당신이 좀 더 세계화주의와 함께하느냐, 또는 보호주의의 견해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On the one hand, globalists tend to prioritize interconnected economies. 자, 한편으로 그 세계화에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서로 연결된 경제나 오픈된 그런 무역, 거래, 그런 것을 prioritize, 우선순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their view on supply chains, 근데 공급망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advocate for increased collaboration, 뭐를 옹호합니까? 증가된 협력, between nations, 나라 사이에서 증가된 협력을 또 옹호합니다. aiming for cost effect in production, 뭐를 목표로 하죠? 비용의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access to diverse market, 다양한 시장으로의 접근,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Consider production a simple T-shirt. 그런 어떤 생산, 단순한 그 티셔츠를 생산한다 생각해봅시다. Its cotton might come from India. 그것의 목화는 아마도 인디아에서 나오겠죠. Manufactured into the fabric in China. 그리고 어디서 제조되어집니까? 패브릭으로 제조되는 건 차이나에서 되겠죠. Dyed in Bangladesh. 염색이 되는 건 방글라데시에서 됩니다. Assembly in Vietnam. 그런 어떤 봉제의 조립은 베트남에서. 그리고 finally sold globalized.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겠죠. This process highlight, 이 과정이 바로 조명하고 있는 건 intricate web global connection, 바로 복잡한 망,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망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Protectionist, however, 그러나 보호주의자들은 prioritize domestic industry, 국내의 그런 산업을 우선순위하죠. By imposing tariff or trade barriers, 그런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의 장벽을 치죠. They argue that this way shielding local business,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러한 방식의 보호막을 치는 건, 실드를 치는 건 local business, 지역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foreign competition, competition, 경쟁으로부터, 그것은 preserve jobs industries, 잡과 industry,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죠. within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에 있는.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rotectionist policy might involve imposing tariff. 그럼 보호주의자의 정책이라면 아마도 involving imposing tariff, 관세를 부과하는 걸 포함하겠죠. Imported good,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Domestic production, 국내 생산에 대해. 그러므로 protecting local industry,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그렇지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limited access, 접근을 international market, 국제 시장으로 접근을 제한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보호주의자입니까? 프로텍셔니스트입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주의자입니까? 장점이 있죠. 보호할 것도 있고 자유롭게 놔둘 것도 있고. 그러나 항상 이 두 가지가 케바케라 바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보호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 보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세계가 보호주의로 될수록 뭔가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또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보호주의자가 되면 될수록 세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나라로서 되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여튼간에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도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번역 위주에서 왜 우리가 소통 위주로 또 다른 매체로서 번역에서 리스닝과 스피킹 위주로 바뀌었는가? 바뀐다는 말이 이상하고 둘 다 공존해야 돼요. 둘 다 공존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요즘엔 더 기기의 발달로 리스닝에 대한 노출이 더 쉽기 때문에 리스닝을 주로 한 영어 독해를 첨가한 그 방법이 제일 좋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생물체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뭔가를 습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물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작용할 때만 언어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 하기 전에 독해와 리스닝으로 어휘력을 약간 펌핑 해놓고 리스닝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건 또 다른 게임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스피킹 한답시고 외국에 가면 여러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한국에서 독해와 리스닝으로 굉장히 펌핑 시켜놓은 상태에서 가서 더 빌드업을 시킬 수 있겠죠. 더 많이 빌드업을. 그러므로 스피킹은 반드시 외국인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한국에서 어떻게 해볼까 뒤져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서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어휘도 좀 리스닝도 같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